지구를 망친 건 선진국인데 기후재난은 개발도상국을 덮친다?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번 COP27 최우선 이슈인 기후금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 저 사바나캣만 믿고 따라오세요.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 폭우, 태풍은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을 먼저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제한을 받고 있어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일이죠. 산업화 이후 선진국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는데 오히려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고 탄소 배출에도 제한이 있으니 산업 발전의 부담도 커진 겁니다. 기후금융이란 바로 이런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그리고 탄소 저감으로 인한 손해 등을 선진국들이 기후금융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COP27에서 기후금융이 최우선 의제일까요? 지난해 COP26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금융 비용을 지원해 개도국들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지만 진행 상황이 매우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죠.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개도국들은 우리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도국들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값싼 화석연료를 마음껏 써서 발전했으니 기후금융으로 보상해달라는 거죠. 이후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 기후금융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고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지난 2020년 개도국에 833억 달러를 제공한 걸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 액수는 2009년 선진국들이 정한 목표 연간 10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또 원래대로라면 2020년까지 달성될 예정이었지만 그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기로 해서 개도국들의 불만이 높아진 건데요. 즉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OP27 개최국인 이집트가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실히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재무장관 모하메드 마이트는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후위기의 책임이 덜하지만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받는 탄소 감축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할 어려움에 있다고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번 COP27에서 기후금융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전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기후사전 기후금융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